안녕하세요.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신혜진입니다. 지금부터 중학생이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1984년입니다. 책 1984는 작가 조지 오웰이 적은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빅 브라더라는 인물이 독재하는 세상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주인공 윈스턴이 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과연 진짜 완벽한 세상은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독자에게 던집니다.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전 자신만이 자아와 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며 또 자신을 고찰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이 1984를 읽으면 자유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 세상을 미래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이서은입니다. 중학생이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소개할 푸른 늑대의 파수꾼이라는 이 책은 김은지 작가님이 쓴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그 주제를 기반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며 그 스토리 안에 타임루프라는 요소를 넣어 한층 재미를 넣어준 책입니다. 주요 등장인물 중 현수인이라는 이름의 할머니는 과거 위안부로 끌려갔던 일 이후 누워서 지내며 그 위안부의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생각나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캐릭터입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호기심을 풀었던 오햇귀라는 또 다른 캐릭터는 우연히 거꾸로 감기는 시계를 발견하며 그 시계로 1940년으로 루프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햇귀라는 소녀 시절의 수인과 그 수인이 식모로 일하는 집의 딸 하루코를 만나고 곧 수인에게 악몽 같은 일이 닥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일제강점기를 다룬 내용이기 때문이기에 청소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은 생각의 영역을 확장하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문하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산책을 듣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장애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을 마주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힘들겠다, 안타깝다, 불편하겠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정은 작가님의 산책을 듣는 시간은 청각장애인 수지의 이야기입니다. 수지는 인공화학 수술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내내 조용하고 고요했던 수지의 세계와 다르게 시끄러워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 친구 한민 덕분에 수지가 점차 조금씩 수지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장애를 하나의 장점으로 봐줄 수 없느냐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장애인은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단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깨달음을 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박보영입니다. 올해는 가을이 유독 추운데요. 그런 여러분의 가을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책 달러구두 꿈 백화점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달러구두 꿈 백화점의 이야기는 주인공인 페니가 잠든 사람들을 위해 꿈을 파는 달러구두 꿈 백화점에 입사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백화점의 1층 프런트를 맡게 된 페니는 꿈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다양한 꿈을 추천해주고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받은 상처를 꿈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점점 백화점의 일원으로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책은 꿈이라는 생소한 주제를 중심으로 꿈을 사러 온 손님, 꿈을 파는 가게, 그리고 꿈을 제작하는 감독들과 같은 구체적인 세계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솔직하고 담백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 책은 잠든 후 꾸는 꿈이 진정한 나의 휴식처가 되는 요즘, 그 짧은 순간을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마음을 주기 힘들거나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이상 박보경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비산중학교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중학생이 읽으면 좋을 책 미인의 법칙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인의 법칙은 나유나 작가의 소설로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가진 18살 박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인은 자신과 달리 외모와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정하얀을 부러워합니다. 성형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인공은 미인의 법칙이라는 카페에서 사장 백유담과 그의 남동생 백록담을 만나면서 진정한 미인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학생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외모에 자신감이 없고 미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미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성장하며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서 미인의 법칙 카페의 사장 백유담은 주인공 미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건 너야.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 돼.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외모에 좌절하지 않고 진정한 미인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박재영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최지윤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꿈을 지키는 카메라라는 책은 김중미 작가의 단편 소설으로 이 책에는 재건축의 불평등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아람이는 반에서 유일하게 보충 수업의 불평등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선생님에게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가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것, 재건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것 등 재건축의 불평등성을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며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 책은 사회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아람을 중심으로 잘 풀어내고 있고 재건축의 문제점 또한 잘 설명하였습니다. 작가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면 사회의 문제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강선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할 책은 당신에게 고양이를 선물할게요입니다. 이 책은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감동적인 중국 소설이라고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 다빙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당신에게 고양이를 선물할게요, 이별 마일리지, 아미타불 뽀뽀뽀, 나의 깡패 같은 애인, 어느 가수의 연애 편지, 검은 하늘의 6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따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왠지 쓸쓸해지는 가을, 따뜻한 위로와 힐링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1호의 기자입니다. 본 기자가 소개할 책은 위험한 과학책입니다. 이 책은 랜델 멀로의 책으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하나는 투수가 야구공을 광속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의 상상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야구공을 광속의 100%의 속도로 던지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폭탄, 차르본바보다 더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매우 훌륭하다고 하고 뉴스워크에서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본 기자처럼 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또 자신의 엉뚱한 생각에 답을 얻고 싶다면 랜델 멀로의 위험한 과학책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이현경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긴긴밤입니다. 이 책은 코뿔소와 펭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코뿔소 노드는 길을 걸으며 여러 아픔을 겪는데 노든이 겪는 아픔들은 대부분 전쟁이나 불법 밀렵 등의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또 노든과 펭귄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사랑과 연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동물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동물 이야기를 흔한 우화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접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권우정입니다. 저는 안양시 중학생들에게 바베츠의 만찬이라는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을 위대한 예술가라고 칭하는 셰프 바베츠의 이야기입니다. 바베츠가 일했던 어느 작은 마을의 집에서는 죽은 목사의 100주년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권에 당첨이 되신다면 무엇을 먼저 하실 건가요? 바베츠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예술을 목사의 100주년 잔치 때 복권에 당첨된 돈으로 자신의 예술을 펼칩니다. 바베츠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원하는 걸 찾아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 중학생 기자단 박정호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도서는 미안해 스이카입니다. 책 미안해 스이카는 도덕 시간에 친구 단원을 배우며 읽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쓸 당시 14살이던 작가 하야시 미키는 실제로 집단 따돌림을 당해왔습니다. 이 책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 쓰여진 책입니다. 주인공 스이카는 괴롭힘을 주도하는 아이들에게 맞서 같은 반 친구인 치카를 편들었다가 도리어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와중 어느 날 밤에 유리에라는 시각장애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유리에는 사고를 당해 부모님을 잃고 그 사고로 인해 실명하게 됩니다. 스이카는 유리에와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점점 심해지는 요코의 괴롭힘을 참다 못한 스이카는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맙니다. 그 후 스이카가 유체 이탈을 하며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만 죽게 됩니다. 스이카의 각막은 유리에게 이식되고 시력을 회복한 유리에는 스이카네 집에서 살게 됩니다. 1년 후 요코 일당은 새로운 전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하나 1년 전에 이를 계기로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괴롭힘은 오래가지 못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책을 쓸 당시 14살이던 작가 하야시 미키는 실제로 집단 따돌림을 당했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의 집단 따돌림을 담고 있으며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